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마크 트웨인이 남긴 이 격언은 2026년 현재 변동성의 파고를 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1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S&P 500 지수의 변동성 지수인 VIX가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많은 이들이 이른바 안전자산의 요새라 불리는 금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주식 70%, 금 30%라는 파격적인 비중이 마치 승리의 공식처럼 회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오히려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좋다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최신 기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최적의 비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경제적 자유와 평온한 노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엔진은 바로 복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60일 이내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자산 배분 리포트를 보면 금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장률이 주식 100% 대비 약 35% 하락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의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산은 아닙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투자자가 30%라는 높은 비중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락장에 대한 심리적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포를 달래는 비용이 때로는 시장의 하락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리의 마법은 자산이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왜 30%라는 비중이 위험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존 보글은 모든 시장의 주식을 소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2026년 2월 10일자 기사는 금으로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 역사적 고점에서 상투 잡나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과열 양상을 경고했습니다. 과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금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했던 암흑기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산 30%가 그 20년 동안 묶여 있었다면 복리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 비중을 1%에서 5% 사이로 제한하는 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배분의 핵심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금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순간 전체 수익률의 깎임 현상이 방어 효과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너무 두꺼운 갑옷을 입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전사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작년 말 특집 기사에서 배당 성장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은퇴자의 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은 매년 배당을 늘리며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지만 금은 보관료와 수수료만 발생시킵니다. 30%라는 비중은 은퇴 후 매달 인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자산 고갈 속도를 1.5배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금의 대체제로 우량 채권과 전 세계 분산 투자를 제시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발표된 뱅가드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단기 국채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포괄하는 VT ETF의 조합이 금 30%,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 대비 수익률인 샤프 지수면에서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주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미국 외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을 포함하는 VXUS를 섞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분산입니다. 여기에 BNDW와 같은 전 세계 채권 ETF를 추가하면 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특정 자산에 올인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며 우리는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돈을 배치해야 합니다. 실행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당장 금 비중이 10%를 넘는다면 일부를 수익 실현하여 배당 성장주나 우량 채권으로 재배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뉴스를 끄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생산적인 자산들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2년간 지속되었던 금의 침체기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이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은 수백 년간 증명된 사실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여정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포를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등 떠밀려 내린 결정이 10년 후, 20년 후 나의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더 단단한 마음으로 시장을 견디게 해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금에 열광할 때 냉정하게 자신의 비중을 점검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노후를 위한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지만 올바른 원칙과 꾸준한 실행이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리가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현실이 되도록 항상 곁에서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